보자. 그럼 보자. 이제 역학적 에너지하고 탈출 속도인데 탈출 속도는 게 뭐야? 중력을 이기고 행성의 중력을 이기고 중력장 밖으로 벗어나는 거야. 행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야. 이해됐지? 근데 첫 번째 이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봐봐. 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뭐야? 높이를 가지면 갖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야. 그러면 말 그대로 뭐야? 내가 이만큼 물체를 더 올렸어. H만큼. 응? 그럼 내가 1이 뭘로 전환되냐? 위치 에너지로 전환돼. 자, 1이란 건 뭐야? 여기서 1은 W는 F 곱하기 S지. 그러면 얼마만큼 들어줘야 돼? 만약에 등속으로 올리면 합력이 0이니까 내가 중력만큼 힘을 줘야겠지. 물체 무게만큼. mg. 그리고 높이가 h야. 따라서 내가 해준 일이 뭘로 전환되는 거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mgh로 전환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기준면으로부터 위치에 따라 물체가 가는 에너지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야. 그리고 지표면 근처에 있는 물체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일정하므로 물체의 질량이 m, 중력 가속도가 g, 기준면으로부터 높이 h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mgh다. 근데 즉 봐라 옆에 봐봐. 중력으로부터 지구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물체 온도의 위치 에너지다. 이걸 알아야 돼. 자,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야. 그러면 이때 중력은 어떻게 작용하냐? 야, 지구에 가까울수록 세겠지. 왜? 중력 자체가 이거잖아. F는 뭐야?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이잖아. 그러니까 지구 표면으로부터, 지구 중심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세겠지. 이해됐지?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생겼어. 지구가 있고, 지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그러자. 응? R이라고 그러자. 여기를 R이라고 그러자. 그러면, 그리고 물체가 얼마 떨어져 있다? 여기로부터 스몰 R이 떨어져 있대. 스몰 R이 떨어져 있대. 이렇게 있대. 이때 중력을 물어본다. 중력은 야 봐봐. 거리 R인데 자 봐봐.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뭐야? 멀어질수록 작아지겠지.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지구가 얘를 잡아당기지. 중력으로. 그럼 내가 힘을 주어야 돼. 힘을 주어서 물체를 이동시켜야 돼. 등속이다. 그러면 이때 내가 준 힘은 뭐하고 같아야 돼? 중력하고 크기하고 방향 반대해야겠지. 즉 내가 지구가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멀리 보내려면 뭘 해줘야 돼? 일을 해야 돼. 힘 곱하기 이동거리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지.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이 이 밀너리가 뭐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야. 1. 내가 1 워크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봐라. 이 밀넓이는 중력의 크기하고 F하고 거리 R, 거리야, 거리. X축이 거리야. 그러면
이때 밑넓이는 뭐야? fs 그래프니까 밑넓이는 해준 일이야. 자, 넓이는 뭐라고?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f가 한 일, 증가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크기. 그러면 이때 R에서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이때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야, 무한대로 가.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 자, 봐봐요. 이때 1 해주지. F는 F 곱하기 S야. 근데 봐봐. F가 얼마니? 야, R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입니다. 거기다가 만약 거리 R이 찍찍 지워줘. 그럼 뭐가 되니? 이때 해준 일이 R분의 G 라지 M 스몰 M입니다. 이만큼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된다. 근데 했잖아. 이거 했잖아. 근데 R이 무한대야. 그럼 위에 있는 값은 뭐가 될 거예요? 그렇지.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0이 돼. 무한대야. 그러면 이 값들은 무슨 값을 가질까? 무슨 값을 가질까? 양의 값이야, 음의 값이야, 위치 에너지. 멀리 갈수록 R이 커지니까 커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큰 데가 0이야. 그러면 제일 작은 데는 마이너스지. 그러다 보니까 이때 이걸 뭘로 그린다? 다 똑같이 그려봐. 이게 R이고 이게 물체가 여기가 스몰 R이야. 그러면 이때 위치 에너지는 이때부터 시작해. 하고 무한대로 갈수록 이렇게 커진다는 거죠. 따라서 위치 에너지 공식이 뭐가 붙어버려? 여기는 얼마야 돼? 여기 이 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돼?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된다. 이해됐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점점 커져야지. 왜? 거리가 멀어지니까 높이가 높아지니까 위치는 커질 거 아니야. 근데 제일 큰 데가 무한대가 0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공식이 뭐가 된다?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 이걸 한 거지, 선생님. 그래서 위치 에너지 공식이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기 옆에 왼쪽에 나왔잖아. EP는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에서 마이너스 5를 갖는다. 기준에서 무한히 먼 곳에서 기준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은 감소함으로 마이너스 값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야. 또 뭐가 있냐면 그 밑에 설명이 있다. 보면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야. 거리가 이게 되는 거야. 뭐가 있냐면 어떤 물체가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보자.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보자. 마찰이 없으면 위치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하고 항상 일정하다는 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자, 물체가 행성으로부터 임의의 위치에 있을 때 행성에 의한 중력만 작용하면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자, 질량이 이렇게 돼 있어. 라지 M이다. 그리고 반지름이 라지 R이다.
이때 봐봐. 물체가 이때 이렇게 있어. 질량 스몰 m인 놈이 라지 V 종류로 가. 그러다가 얘가 점점 멀어져 갖고 점점 멀어져 가지고 이렇게 된다. 이 거리가 스몰 r이야. 그리고 이때 중력이 작용하고 이때 속력이 V. 그럼 봐라. 이때는 뭐만 있어? 이때는 뭐만 있어? 어디서나 그렇지. 아니 뭐만 있어? 뭐만 있어야 돼? 야 R이 0이잖아. R이 0이잖아. 그러니까 뭐만 있어야 돼? 위치 에너지는 없고 뭐만 있어야 돼? 운동 에너지만 있어야 되지.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이 점은 2는 2분의 1 m 라지 V의 제곱만 있어야 돼. 근데 이 점은 높이도 있고 뭣도 있어. 높이도 있고 뭣도 있어. 그렇지. 그러면 자 이때 근데 이때도 이건 있구나. 위치 에너지는 있구나. 여기 이거 라지 안에 있잖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 스몰 m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구해보면 어떻게 돼? 2분의 1 m 스몰 v의 제곱이고 이때는 또 위치 에너지는 r은 스몰 r은 g 라지 m 스몰 m이 된다. 이게 항상 일정이다. 이해되니?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나와요. 중력장에서. 그러면 이제 자 탈출 속도는 뭐냐? 얘가 행성의 중력을 이기고 이 행성의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는 속력을 우리는 뭐라 그래? 이 행성의 탈출 속도라고 그래. 탈출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봐봐. 이렇게 되잖아. 탈출 속도는 이렇게 된다. 이게 된다. 뭐냐면 자 탈출 속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행성이 있는데 반지름은 라지 r이고 질량은 라지 m이야. 여기에 질량 m이고 속력 v로 가는 게 있어. 근데 여기가 무한대죠. 무한대야 거리가. 그럼 여기서는 뭐가 있니? 여기서는 뭐가 있어? 속력도 있고 높이도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가 있어? 운동 에너지 2분의 1 m v 제곱이 있고 위치 에너지 얼마가 있어? 위치 에너지 마이너스 r분의 g 라지 m이 있어.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이거지. 근데 여기서는 무한대니까 위치 에너지는 0이 되지. 여기는 이제 탈출하기 전이야. 그러면 이때 이때는 속력이 멈춰버려. 0이 돼.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0이 돼. 고로 자 어떻게 되는 거야? 합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해서 이게 같아야 되잖아. 그러면 2분의 1 mv 제곱 빼기 r분의 g 라지 m 스몰 m입니다. 이건 0이야. 따라서 2분의 1 mv의 제곱이 r분의 g 라지 m 스몰 m입니다. 질량은 지워줘. 그리고 곱하면 따라서 v는 뭐가 되냐? 루트 r분의 2g. 이걸 계산해 봤더니 지구는 얼마 정도 돼요? 11.2km/s가 됩니다. 지구 계산해 봤더니 탈출 속도가 즉 아까 전에 우리가 뭐 배웠어?
앞전에 지구를 원운동할 수 있는 속력이 있었지. 그게 얼마야? 8km/s였어. 그게 제1 우주 탈출 속도랍니다. 그리고 제2 탈출 속도가 진정한 의미에서 지구를 중력장을 벗어나고 지구로부터 벗어나는 거. 이건 얼마다? 11.2km야. 그리고 이 공식을 알아야 돼. 얼마다? 공식은 탈출 속도는 R분의 루트 R분의 2gm이야. 이거 중요하다. 꼭 나온다. 그러면 봐봐. 이 탈출 속도가 왜 중요하냐? 탈출 속도에 의해서 행성의 대기가 결정돼. 탈출 속도가 크지. 그러면 가벼운 물질은 탈출 속도가 적지. 그러면 가벼운 기체들은 날아가고요. 그리고 뭐만 남아? 무거운 기체만 남아. 근데 탈출 속도가 크면 가벼운 기체들이 있을 수 있고 무거운 기체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구의 행성은 봐봐. 질량이 적기 때문에 중력이 적어. 그러다 보니까 금성 같은 경우는 너무 중력이 적어가지고 대기가 없어. 탈출 속도가 너무 낮은 거야. 근데 지구 행성 나머지 것들은 어느 정도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가벼운 기체는 날아가 버려. 그리고 무거운 기체만 남아있어. 근데 목성의 행성들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력이 커.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기체, 수소나 헬륨도 남아있고 원자로 릴리본도 남아있고 무거운 기체도 있어. 주가 뭐다? 가벼운 기체. 이해됐어? 이게 탈출 속도가 뭘 결정한다? 행성의 대기의 성분도 결정해버립니다.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보자. 그래서 탈출 속도를 배운 거였어. 그럼 보자. 탈출 속도와 행성의 대기 보잖아. 대기를 보면 천체의 대기는 탈출 속도가 탈출 속도보다 빠르게 운동하는 기체는 그 행성에 의한 중력으로부터 벗어나 우주 공간을 탈출하고, 탈출 속도보다 느리게 운동하는 기체는 천체의 중력에 잡혀 천체의 대기를 구성한다. 그러면 탈출 속도가 빠른 기체라면 뭐가 옆에 봐라. 기체의 분자의 평균 속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온도하고 즉 평균 속도는 기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가 많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커. 그래갖고 분자의 평균 운동 속도가 빠른 거야. 그리고 분자량이 작을수록 크다. 선생님 왜 분자량이 작을수록 커요? 평균 속도는 똑같은 열 에너지를 줬을 때 분자량이 작은 놈이 더 빨리 움직일 거 아니야. 이거예요. 이해됐어? 생각하지 마. 당연한 거잖아. 온도가 높을수록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많이 돼요. 그런데 같은 온도일 때는 분자량이 작은 놈이 그거 가지고 더 빨리 움직여. 이해됐어? 기체의 평균 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량이 작을수록 빨리 움직여. 빠르단 말이야. 그래서 행성의 표면 온도가 높고 기체의 분자량이 작을수록 대기 중에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크지. 그러면 따라서 표면 온도가 높고 탈출 속도가 작은 지구 행성은 분자의 질량이 작은 기체는 거의 없지. 수소나 헬륨이 나가버려. 근데 표면 온도가 낮고 탈출 속도가 큰 목성에서는 질량이 큰 기체가 거의 없다. 행성에는. 이해됐지? 주가 함께 뭐냐면 지구 행성들은 탈출 속도가 작아. 그러다 보니까 표면 온도가 높고 그 분자량이 작은 놈들은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분자량이 작은 놈들은 거의 탈출해버려. 탈출 속도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체 분자의 운동 속도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무거운 기체가 주란 말이야. 지구 행성은.
근데 표면 온도가 낮고 뭐냐 탈출 속도가 큰 목성의 행성들은 야 주가 누구야? 가벼운 기체도 있을 수가 있어. 그래갖고 가벼운 기체가 주야. 무거운 기체도 없어 별로. 이해됐어? 왜 그럴까? 자 봐봐. 중력이 세지. 중력이 세지. 그러면 어떠냐면 우주에 깔린 게 수소가 74, 헬륨이 24야.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중력이 크니까 천지에 깔린 수소나 헬륨을 흡수해주면서 엄청 커져버려요. 근데 지구 형성은 뭘로 되어 있어? 규산염광물, 철이라든지 규산염광물 되어 있지. 그거는 어떻게 돼? 좁잖아, 우주. 그러니까 크기가 커질 수가 없어.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봐봐. 표면 온도가 제일 높지. 수성이. 탈출 속도는 졸라리 작아요. 그러니까 대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대기가 없는 거야. 근데 금성, 지구, 화성은 어느 정도의 탈출 속도가 있기 때문에 금성은 더군다나 표면 온도가 제일 높잖아. 그러다 보니까 있어봤자 아주 무거운 짙은 CO2 대기란 말이야. 그리고 CO2가 많으니까 짙은 CO2 대기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온실효과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표면 온도가 거의 엄청 높아하고 700 몇 도지. 표면이 영능 상태야. 그래갖고 반사율이 좋아. 그래서 새벽에 가장 밝게 빛나기 때문에 효성이라고 그래. 금성은 새별이라고 새벽에 빛난다 했어. 이해됐어? 그리고 지구라든지 화성은 이제 지구는 제일 온도는 낮고 지구는 이게 켈빈이야, 켈빈. 그러니까 금성은 표면 온도가 400도가 넘어. 400도씨가 넘는 거야. 응? 근데 지구는 237도를 빼면 되지. 200 몇 도냐? 280도를 빼면 되지. 갖고 283도를 빼면 되지. 그래갖고 근데 그래도 지구는 어느 정도 탈출 속도가 크기 때문에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3, 이산화탄소 0.03 있지. 근데 화성은 탈출 속도가 너무 낮으니까 옅은 CO2 대기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리고 목성의 행성들은 주로 탈출 속도가 엄청 크지.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가벼운 기체, 수소, 헬륨, 메테인, 암모니아 등이다. 즉 분자량이 작은 수소나 헬륨 기체의 평균 속도가 지구형 행성의 탈출 속도보다 커. 그래서 수소나 헬륨은 기체가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지. 따라서 지구 형성의 대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와 같이 비교적 무거운 기체로만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지구 형성보다 질량이 크고 표면 온도가 낮은 목성 행성들은 수소나 헬륨 기체가 행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목성 행성의 주요 대기를 이룬다. 이해됐지? 그리고 발사체 운동은 봐라. 자, 일론 머스크가 돈벌이에만 대단한 놈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대단해. 근데 이제 얘가 만든 회사가 또 테슬라 말고도 뭐였냐? 스페이스 X라고 있어. 우주 발사체 이게 전 세계에서 인공위성 올리고 싶어. 그럼 얘들한테 의뢰를 하는 거야. 야 올려줘. 근데 봐봐. 우주 발사체가 선생님이 말했지.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라고. 이렇게 가려면 힘들어.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첫 번째 봐봐. 발사를 하지.
그럼 보통 3단 로켓이야. 그리고 제일 처음에 발사한 다음에 제일 처음이 제일 연료소모가 커. 왜? 중력이 세니까. 이걸 끌고 올라가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1단이 제일 커. 옛날에는 1단도 버렸어. 그 다음 이제 1단 로켓하고 그 다음 페어링을 해. 그 위성 덮개를 분리해. 그리고 좀 올라가다가 저기 2단 분리를 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위성을 분리해가지고 올리는 거야. 근데 옛날엔 다 이걸 버렸어. 근데 스페이스X에서 놀라운 기술을 했다. 이게 다시 분리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 그 발사한 대로 딱 떨어지는 거야. 중국이 이번에 흉내냈잖아. 이렇게 완벽하게 안 하고 얘는 망 같은 걸 만들어갖고 여기에다가 떨어지는 거야. 그 회수를 하는 거야. 근데 스페이스 X보다는 기술이 떨어지지. 얘는 지가 척지가 안나니까 그대로 봤지. 근데 이때 발사체 운동은 어떻게 돼? 야, 로켓의 무게가 질량이 라지 M인 로켓이 질량이 스몰 M인 액체를 싣고 속도로 날아가다가 로켓에서 U의 속력으로 연료를 분출한 후 V1의 속력으로 로켓이 날아갈 때 분출 전에 뭐는 성립에 의해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봐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충돌 전, 분리 전 운동량하고 분리 후의 운동량하고 어떤다? 같아야 돼. 그러면 봐봐, 제일 처음에 분리 전에는 V0였어. 분리 후에는 뭐였어? V1이 됐다. 그러면 봐라, 따라서 분리 전에는 어떻게 돼요? 라지 M 플러스 스몰 M 곱하기 V0지. 분리 후에는 M V1 플러스 스몰 M 곱하기 V0에서 U는 반대로 달려가지. 빼줘야 돼.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처음 나중 속력은 어떻게 돼? 나중 속력 V1을 모여라 그래. V1을 모여라 하면 이걸 빼버리면 반대로 가면 라지 M V0 그리고 플러스 M U가 나온다. 이게 M V5이야. 따라서 V5는 나눠주면 V0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지. V5가 된다. 이해됐어? 그리고 그러니까 얘는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분열 전에는 같이 가지. 근데 분열 후에는 서로 따로따로 떨어진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우주선의 발사부터 궤도에 오르는 과정보다 우주선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무게보다 큰 힘을 받으면 뉴턴의 운동 법칙에 따라 가속도가 생겨서 우주선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연료가 외부로 배출되면서 우주선의 질량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추진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우주선의 질량이 작아지면 우주선의 가속도는 점점 더 커져 가속 운동한다. 그래갖고 목표에 도달하면 목표한 궤도에 도달하면 지구를 갖다가 공전하게 돼 있어. 이해됐지? 넘겨봐. 여기 62페이지 한번 풀어봐. 풀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따가는 이제 그걸 할 거야. 일반 상대성 이론 할 거야. 일반 상대성 이론도 어려운 거 없어. 오히려 틈수 상대성 이론보다 더 쉬워. 일반 상대성 이론. 이제 우리 한솔이가 이제 게으름 피울 시간 다 지났네. 이제 학교 가니까. 자, 보자. 이런 것도 63페이지 같은 것도 쉬운 거야.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보자.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 봐봐. 아인슈타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언제 발표했는지 아냐? 1905년에 발표했어. 근데 1905년에 발표했는데, 자 보자. 이따가 그거는 얘기하고, 자 봐라. 자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뭐냐? 특수 상대성 이론을 먼저 발표했단 말이야. 라고 1905년에 발표하고 11년 뒤에 이제 1916년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어.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은 말 그대로 뭐야? 특수한 경우야. 정지하고 등속일 때 성립하는 거야.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더 일반화를 시킨 거야. 뭐야? 가속도 운동까지 넓혀버린 거야. 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가속 좌표계에서 적용하는 거야. 그랬다 보니까. 이해됐어? 그러면 봐봐. 간단한 거야. 그러니까 특수 상대성 이론이 특수한 경우 뭐라고 하면 그 정지라든지 등속에 관한 거라면 일반 상대성 이론은 더 넓힌 거야. 가속도 운동까지. 그러면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뭐가 나오냐? 자, 좌표계가 있어. 일반 상대성, 가속 좌표계하고 관성력이 있다. 이게 뭐냐면 관성 좌표계가 있어. 관성 좌표계는 뭐야? 정지하고 어즈 등속에서 적용하는 좌표계야.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등속 운동하는 관찰자가 볼 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알자임이 0이며 관성 법칙에 따라 물체 운동 상태가 변해야 안 변한단 말이야. 이때 이러한 관찰자를 기준으로 한 정한 좌표계를 관성 좌표계, 관성계라고 그래. 그러면 이때 관성계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적용되는 거야. 어떤 관성계에 대해 등속 운동하는 좌표계는 무조건 관성 좌표계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가속 좌표계가 있어. 가속 좌표계는 뭐야? 당연히 무슨 운동하는 거야? 가속도 운동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하는 정한 좌표계야. 그래가지고 자 이때 가속도 운동을 하는 관찰자를 기준으로 정한 좌표계. 걔를 가속 좌표계 또는 가속자라고 해요. 자, 가속 좌표계에서는 뭐가 성립 안 해? 관성의 법칙 성립 안 해. 가속 좌표계는 뭐가 성립 안 한다? 자, 뭐가 적용돼? 드디어 나온다. 가속 좌표계에서는 무슨 힘이 작용한다? 관성력이란 실제로 작용 안 하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힘 작용해. 관성력이 작용한다. 이 관성력이 일반 상대성으로 의미합니다. 뭐냐면 버스가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아줌마가 이제 버스가 출발하는데 아줌마가 막 두드려 놓고 겨우겨우 탔단 말이야. 근데 아줌마가 기사한테 고맙단 말도 안 하고 버스 카드만 찍고 타버리니까 버스 기사가 열받았어. 하고 가속페달을 밟았어. 그랬더니 멍청하게 지나가는 애들 보고 서 있던 선생님이 뒤로 꿍긋꿍긋 가는 거야. 근데 그래갖고 여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 여자한테 안겼다. 내가 멈출 수도 있었는데 그냥 놔뒀어. 근데 여자가 이런 변태 그러면서 빵을 쳤어. 선생님은 과학자로서 네가 달려왔잖아. 빵을 쳤어. 이렇게 나가시는 거냐면 내가 관성력을 받아서 자기한테 달려온 줄 알아. 그러나 나는 이것만 했어. 버스하고 버스에 앉아있던 아가씨가 실제로는 힘을 받고 가속도 운동한 거야. 나한테 다가온 거야. 근데 아가씨는 착각하지. 내가 어떤 힘을 받아서 자기한테 관성력을 받아서 자기한테 달려온다고 착각하는 힘. 이게 관성력입니다. 이해돼? 무조건 가속도 운동하는 가속좌표에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힘이야. 실제로 작용하는 힘은 아니고. 이해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 제일 잘 나오는 게 관성력은 선생님 말했잖아. 관성력은 뭐라고? 자, 가속좌표계의 관찰자가 관성에 의해서 느껴지는 가상적인 힘이야. 실제 힘이 아니라. 그러면 관성력은 딱 이거면 끝나버려. 실제 힘하고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실제 힘하고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그리고 이때 F-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MA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F는 MA잖아. 근데 대표적인 애가 이 관성좌표계에서 대표적인 애가 관성계의 대표적인 애가 버스 손잡이야. 봐라. 자, 봐봐. 첫 번째 버스가 가속도 운동을 해. 이쪽으로. 이쪽으로 무슨 운동한다고?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을 해. 근데 버스 손잡이가 이렇게 뒤로 가요. 이렇게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버스가 봐봐요. 물체가 뭐한다? 이 관측자가 봤을 때 물체가 뭐하는 것처럼 등 가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하는 사람이다. 보게 되지. 그러면 등 가속도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발자 힘은 0이 아니지. 0이 아니단 말이야. 그럼 봐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있어. 두 개가 있어. 뭐가 있어? 당연히 뭐가 있어? 중력. 그렇지. mg가 있지. 그리고 뭐가 있어? 장력 T가 있어. 고로 합력이지. 이렇게 힘을 받은 것처럼 보여. 이렇게 힘을 받은 것처럼 보여. 그렇지? 그러면 얘가 세타야. 그러면 이렇게 힘을 받은 것처럼 보여. 그러나 실제 힘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실제 힘은 어디로 받은 거야? 이게 관성력이야. 이게 관성력의 F야. 응? 이 F는 뭐다? 뭐야? mg 코사인 세타. 아니, 탄젠스 세타. 실제 힘은 어떻게 된다? 실제 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봐봐. 실제 힘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크게 방향 반대인 거야. 이해됐어? 근데 봐라.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여기서는 이걸 쓰면 안 되지. 이걸 쓰면 안 돼. 얘는 힘 받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관성력을 받아갖고. 근데 자, 버스 안에 있는 관측자는 어떻게 보일까? 버스 안에 있는 관측자는 어떻게 보일까? 같이 운동하는 관측자는 어떻게 보일까? 어떻게 보여? 한솔 어떻게 보일까? 정지인 것처럼 보이지. 관찰자가 물체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돼? 관찰자가 물체와 같이 움직여.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 관찰자가 볼 때는 물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정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지니까 한 알짜임이 뭐야? 0이잖아. 쭉 봐라. 여기서도 mg 작용하지. 장력 작용하지. 그럼 얘가 세타야. 따라서 이 힘은 이렇게 반성력이 작용할 정도야. 근데 합력이 연결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여기로 작용해. F가. 크기 갖고 방향 반대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관성력하고 실제 힘하고 합력이 0이라고 생각하고 정지하는 것처럼 그러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 봐봐. 거기 밑에 써서 그 책 밑에다 써놔봐. 관성력 여기 가운데 있지. 여기서는 어떻게 돼? 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T 플러스 mg가 MA 되는 거야. MA가 되는 거야. T 플러스 mg가 MA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 T 플러스 mg가 F 다시가. 그러니까 A를 F라고 그러잖아. 얘가 F 다시라고 했잖아. 0이 돼야 돼. 합력이. 이렇게 되지. 얘는 이거지. 이해됐어? 정지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 얘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어. 근데 같이 타고 있는 관측자는 같이 가기 때문에 얘가 정지에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럼 합력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지. 이해됐어? 따라서 자, 관성자표기에서 지면에서 있는 관찰자가 본 손잡이는 야, 손잡이에 작용하는 중력은 옆에 나왔네? 이런 씨 여기 나왔네. 있지? 이해됐지? 그래서 관성계 좌표계에서는 지면에 있는 관찰자가 본 손잡이는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하고 줄의 장력이야. 그리고 손잡이의 운동 상태는 가속도 운동한다. 따라서 중력과 줄의 장력의 합력이 손잡이가 가속도 운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가속좌표계 버스 안에 있는 관찰자가 본 손잡이는 손잡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면 손잡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줄의 장력, 관성력이다. 그리고 손잡이의 운동 상태는 정지다. 줄은 중력, 줄의 장력, 관성력이 평형을 이루어 손잡이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 합력이 0이지. 그리고 자, 선생님이 과학적으로 너를 살 빼줄 수가 있다. 너의 몸무게를 줄여줄 수가 있어. 어디를 타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관성력의 대표적인 또 애가 뭐가 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봐봐. 자,
거기에다가 몸무게를 재는 전자적으로 갖다 놨어. 애가 정지해 있거나 등속운동이에요. 정지나 등속운동이야. 그러면 내 몸무게가 얼마로 느껴져? 그대로 mg. 자기의 몸무게하고 똑같이 있는데. 근데 자, 관성력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야. 관성력 아까 좀 같이. 관성력은 작용한 외력과 반대 방향으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지. 그러면 가속도의 방향도 힘하고 비례하니까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얘가 정지해 있다가 부위속력으로 이렇게 가속도 운동한다 했죠. 그러면 체중은 당연히 mg가 느껴지지. 근데 뭐가 생겨? 관성력이 생겨.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 생겨. 그러니까 이쪽으로 MA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때 힘은 더 나가지.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올라갈 때 있잖아. 누르는 느낌이야. 그거는 관성력 때문에. 이때는 몸무게가 더 많이 측정이 되겠지. 근데 이번에는 내려와.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면 이때는 질량이 어떻게 돼? 당연히 밑으로 mg가 적용하지. 근데 이번에는 위쪽으로 관성력이 돼. 그러니까 빼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내려갈 때는 붕 튕기고 있나. 이때는 몸무게가 덜 나가지.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 네 번째. 요새는 이런 경우가 없어. 줄이 끊어졌어. 그럼 요새는 없어. 요새는 왜 그러냐면 엘리베이터가 전부 다 제동 장치가 있어. 줄이 끊어지면 제동을 걸어버려. 안 떨어져. 근데 선생님 떨어지면 마지막에 볼짝 뛰면 되잖아요. 미친놈이야. 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때 뭐야? 이게 mg야.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하다가 관성력은 반대 방향. 이쪽으로 생겨. MA가. 근데 MA하고 mg하고 같아. 무중력 상태. 그러다 보니까 지 몸이 바닥에 안 붙어 있어. 붕 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 부닥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된다. 이게 몸무게 변화 됐지, 선생님? 이해됐지? 그리고 69페이지를 보면 이제 또 원운동 할 때 관성력이 있어. 원운동에서 관성력이 있어. 원운동에서 관성력이 있는데 이거는 뭐야? 원운동 시 관성력은 뭐냐? 원심력이라는 거야. 구심력이 반대. 내가 봐봐. 이렇게 물체를 갖다가 줄에 잡아놓고 회전을 시켜. 그러면 봐라. 얘가 원운동 하지. 원운동 하지. 근데 이때 뭐냐? 자, 원운동하는 물체는 구심력에 의해서 원의 중심으로 힘을 받아. 이때 원운동하는 관찰자나 물체가 경험하는 관성력이 원심력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버스 타고 가보면 착각하는 힘이야. 밖으로 쏠리는 거야. 코너 돌 때. 그게 밖으로 나가려면 원심력이잖아. 착각하는 힘이야. 관성력입니다. 즉, 실제로는 뭐가 작용해? 후심력이 작용해. 후심력이 이렇게 작용해. 근데 우리는 밖으로 힘이 작용한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이게
원심력이 되는 거야. 원은 동시 관성력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때 작용하는 등속 운동하고 있다면 그 구심력하고 원심력은 크기가 꼭 방향 반대다. 에? 이해됐지? 그러면 원심력과 구심력은 옆에 봐라. 작용 반작용 관계일까? 관성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 아니야. 아니야. 착각하는 힘이다 보니까 가속적 베개에서 관찰자가 물체의 운동을 뉴턴 운동 제2법칙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한 가상적인 힘이야. 따라서 관성력에 대한 반작용은 없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등가의 원리를 보자. 등가의 원리. 이해됐죠? 야, 버스가 커브를 돌 때, 야, 밖에서 보면 뭐가 작용해? 구심력을 느껴. 근데 같이, 안에서 같이 돌지. 그럼 뭘 느껴? 착각하지? 뭐, 밖으로 내가 몸이 쏠린다고 착각하지? 원심력을 느끼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이제, 보자, 이제, 등가의 원리가 있어. 아인슈타인이 등가의 원리를 뺐어. 자, 1905년 아인슈타인이 대단한 사람인 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다. 이지 않다 그랬어. 즉 뉴턴은 시간과 공간이 변하지 않고 절대적이라고 했어.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게 그거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이 아니다 그랬어. 물리학계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 아인슈타인이 26살 때 동시에 3편의 논문을 발표했어. 이 새끼가 난 놈이야. 이게 그 과학자들 중에서 천재 중에 천재라니까. 관측하는 입장에서 따라 바뀌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했다. 가장 애착을 가지고 낸 논문인데 100년이 지난 이후에 결과가 증가로 나왔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획기적인 거였어. 그로부터 11년 후인 1916년 등가의 원리를 바탕으로 특수 상대성 이론을 한층 더 발전시킨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는 노벨 물리학상을 한 서너 개 받아야 돼. 근데 증명이 좀 늦게 돼가지고 방전 효과로 받은 거야. 먼저.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은 특수 상대성 이론만 해도 2개를 줘도 돼. 일반 상대성 이론까지도 2개 줘도 돼. 근데 증명이 늦게 되다 보니까 못 받은 거지. 근데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뭐야? 중력이 빛을 위기한다는 거 또는 시간을 늦춘다는 게 관점이야. 자, 그럼 보자. 자, 이제 관성력의 입장차가 있어. 뉴턴은 관성력은 실제로 존재하는 힘이다 아니다. 관성력은 가상적인 힘이라고 했어. 근데 아인슈타인은 등가가 뭐야? 같다고. 중력과 관성력은 구분이 안 된다. 같아서. 즉 관성력을 중력과 같은 가치를 가진 힘이라고 생각하고 관성력을 가상적인 힘이라고 차별하지 않았어. 헷갈린다. 난 모르겠다. 이게 중력인지 관성력인지 거의 같은 의미로 봤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중력 질량하고 관성 질량이 있어. 그냥 자 중력 질량은 뭐냐? 중력장에 있는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를 중력 가속도 크기로 나누어서 구한 질량을 중력 질량이라고 해. 중력 질량은 중력에다가 중력을 중력 가속도로 나눈 거야. 근데 관성 질량은 이게 이거야.
mg. 이랬을 때 이 m이 뭐야? 중력 질량인 거야. 이거고 F는 ma지. 관성력은 무조건 가속도 운동해야 돼. 가속자 배기거든요. 이랬을 때 이거야. 중력 가속도로 중력을 나눠주면 중력 질량이고, 중력을 갖다가 힘을 가속도로 나눠주면 관성 질량입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지? 쉽지? 그 다음 이제 등가의 원리를 보자. 등가의 원리를 보자. 등가의 원리는 뭐야? 중력하고 관성력이 같아서 우리가 이걸 구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자, 등가의 원리는 뭐야? 무조건 무슨 운동이야? 관성력이 나타난다. 가속도 운동을 해야 돼. 즉, 가속자폭이 안에서 관찰자가 중력과 관성력을 구별할 수 없다는 원리다. 따라서 물체의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은 어떻다? 동등하다. 라고 아인슈타인은 등가의 원리를 바탕으로 뉴턴의 중력 이론과 다른 새로운 중력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전시켰다.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나와있다. 봐라. 자, 중력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 야, 물체가 용수철에 매달려 정지해 있을 때 합력이 0이지. 합력이 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정지해 있으면 얘가 합력이 0이니까 밑으로 작용한 힘 mg지. 탄성력 F는 kx야. 따라서 m은 뭐야 여기서? g분의 kx야. 중력 질량은. 근데 이제 밑에 관성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어. 용수철을 매달아서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할 때 힘 F와 가속도 A를 측정해서 관성 질량을 뭘로 구할 수 있어? 질량 F는 MA에서 A분의 F가 관성 질량인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보자. 이 우주선 안에서의 물체 운동과 이거야. 자, 이렇게 우주선 안에 물체의 운동과 등가의 원리 봐봐. 자, 우주선이 첫 번째 경우는 어디 있어? 지구에 정지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에 우주선의 관측자가 이걸 떨어뜨려. 그러면 얘는 뭐야? 물체는 아래로 떨어지지. 뭐 받아가죠? 중력 때문에. 근데 정지해 있다. 근데 우주에서 우주선이 무슨 운동하고 있다? 우주는 뭐가 작용 안 해? 가속도 운동하고 있어. 그러면 중력이 작용 안 하지. 그래도 물체를 갖다가 이쪽으로 가속도 운동하고 있으면 물체를 떨어뜨리지. 그럼 물체가 떨어져. 왜? 어떤 힘 받아? 얘는 mg를 받아 떨어지지만 얘는 중력을 안 받아. 뭘 받아?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뭘 받아? 관성력을 받아가지고 떨어지는 거야. MA를 받아. 그러면 우주선을 갖다가 창문을 막아놔. 그럼 이게 아래로 떨어지는데 중력에 의한 건지 관성력에 의한 건지 구별할 수가 없어.
그래서 중력과 관성력을 같다는 등가의 원리가 나온 거야. 이해됐어? 자, 봐. 지구의 정지에 있는 우주선은 지구 표면에 정지에 있는 우주선 안에서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물체는 자연학하여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가속도 운동하는 우주선은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에서 가속도되고 있는 우주선 안에 물체를 가만히 놓으면 물체는 관성에 의해서 그 속도를 유지한다. 나의 경우는 뭐야? 우주선이 가속되고 있으면 우주선의 안에 관찰자에게는 물체가 우주선의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을 받아서 우주선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나에서 우주선 안에 사람이 밖을 볼 수 없다면 이 물체의 운동이 중력에 의한 건지 관성력에 의한 건지 구별할 수가 없다. 따라서 즉 중력에 의한 운동과 관성력에 의한 운동을 갖다가 구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등가의 원리야. 그리고 중력장 안에서 자연학하는 엘리베이터와 무중력장 공간에서 정지한 엘리베이터의 등가의 원리 봐봐. 중력장 안에서 자연학하는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은 중력과 크기 같고 관성력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중력을 느껴 못 느껴. 무중력 상태가 되지. 아까 좀 말했지. 근데 무중력 공간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사람은 야, 무중력 공간에 놓여 있으면 중력을 느껴 못 느껴? 못 느껴. 그래갖고 자신이 중력에 의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지 정지에 있는지 모른단 말이야. 이 사람은. 이해됐어? 엘리베이터 안 관찰자는 가 상황과 나 상황을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됐어? 이게 그거야. 넘겨. 그래갖고 70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 할게. 여기 이해 됐어 안 됐어? 됐지?